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18학번 교직이수자 안은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교직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다고 전해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모두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이 궁금해? 그렇다면 교직에게 물어봐.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교직과정 학생 선발 궁금하신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직 이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호학과 홈페이지에 교직 과정 학생 선발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마 학과 대표를 통해서 이제 반대표겠죠? 반대표를 통해서 먼저 각 반에 공지가 가고 학과 홈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안내문이 올라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양식과 함께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수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해서 본인이 대상자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공지된 기간 내에 교직 과정 이수 신청서랑 자기소개서를 모두 행정지원실에 엄청 예쁘신 이경숙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날짜와 시간은 모두 엄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직 양성 과정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간호학과 교직 과정 선발 같은 경우는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1학년 2개 학기를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즉 1학기와 2학기를 모두 이수해야 하죠. 그리고 교직 야간 수업 운영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교직 야간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정규 시간표를 제외하고 교직 수업이 잡혀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야간에 잡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야 이제 본인이 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쉽게도 2학년 편입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타 학교에서 이제 재학 중이다가 저희 학교 경북전문대학교로 편입한 학생들은 정말 아쉽게도 교직을 이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발 기준을 살펴볼까요? 일단 100점 만점 중에 성적이 40점, 그리고 자기소개서 및 면접이 60점인데 성적과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살펴보시면 성적 같은 경우는 2학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기말고사도 열심히 공부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직 적성 인성 검사 및 베이직 2 검사, 그리고 봉사 시간이 있는데 앞선 두 검사는 그냥 합격 불합격 그리고 패스올페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반사회성 인격장애 이런 것들이 아니면 너무 가뿐하게 다 통과하실 검사들이고 봉사 시간 같은 경우는 각 이제 학년별로 봉사를 이수해야 되는 기준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이수하시면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발은 2학기 성적 공시 후에서 이제 수강 신청 전 1월에 발표가 나는데 2학기 성적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방학에 모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각종 검사와 면접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직 이제 이수자가 될지에 대해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교직 이수자는 한번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직 이수자는 무엇을 배우나요? 2학년 1학기부터 각 학기별로 새로운 과목들이 추가되는데요.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우는 과목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 학과 사정상 변동될 수는 있으나 아마 대부분 이렇게 커리큘럼이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를 보시면 교육 학교론부터 뭐 교육 철학사 및 교육 철학 및 교육사까지, 그리고 3학년 때 보시면 뭐 교육사회부터 특수교육학개론까지, 4학년 같은 경우는 현장 실습부터 지금 현재 저희가 2학기에 배우고 있는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까지 모두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3학년 때 배우는 2학기에 보시면 뭐 교육 봉사활동, 그리고 4학년 때 보시면 1학기에 학교 현장 실습 같은 경우는 직접 영주시에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직 이수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직업적인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 이후에 36
6급, 6학급 이상 학교에서는 이제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교육사라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직업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4학년 때 보건의료 법규를 배우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보건교사 2급 자격증이 저희가 이수를 하게 되면 졸업 후에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기간제 보건교사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좋은 점이냐고 보신다면,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병원을 쓰고 웨이팅을 하시는 중에 꼭 병원에서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현재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점이죠. 교직 과목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상대평가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뭐 A뿔이나 A0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만, 교직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굳이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과목을 살짝 못 쳐도 네, 커버가 되겠죠. 좀 덜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단어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네, 교직 이수를 하지 않는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직 이수자들 중에 보건교사를 꿈꿨던 친구들이 말을 해준 건데, 이제 보건교사 업무를 직접 해보고 또 본인의 교육 가치관을 미리 정립해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힘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다른 학생들보다 매주 4시간씩 수업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4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보강이 잡히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또 총 학기 시간으로 보면 사실 60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본인이 더 노력하고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수 과목이 추가되는 것만큼 공부해야 될 양뿐만 아니라 과제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시고 교직 이수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학생에 꽂힌 방학, 이런 것들이 이제 봉사나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실 교육봉사나 교생 실습은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다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교직 이수 과정과 관련해서 자기소개서는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까요? 일단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는 개인적으로 비추천을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자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면접 때도 나올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비속어나 신조어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이제 표준어를 기준으로 써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리멸렬하게 쓰지 말고 포인트를 잡아서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모르실 것 같지만 진짜 허구로 쓰시면 다 아시거든요. 면접 때도 다 파악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본인이 그냥 대단하고 뭐 큰 경험이 아니더라도 뭐 엄청 큰 포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길게 이어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문장이 3-4줄 이렇게 이어지면 굉장히 읽기 불편해지고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문장을 좀 한두 줄로 해서 짧게 끊어서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보다는 질. 그러나 성의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장의 뜻은 교직의 자기소개서는 사실 양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양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해서 사실 플러스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쓰면 막 5줄, 6줄 이렇게 쓰게 되면 성의가 좀 없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좀 채워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본인이 전하고 싶은 바를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장 정도 썼던 것 같고, 다른 친구들도 보면 한 장에서 한 장보다 조금 더 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교직 친구들이 이제 뭔가 내어준 꿀팁 같은 건데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 비전을 참고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말뜻은 사실 본인이 보건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어, 어떤 보건교사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적으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면접 시에도 진짜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항목을 바탕으로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일단 인적사항에 보시면 학력사항이랑 가족사항, 뭐 거주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어야 되지 하면 간단하게 사실 적으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뭐 땡땡땡 해서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실제로 적은 친구들도 있었고 또 줄글 형식으로 쓴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병원 자소서를 쓰실 때 그냥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 성장 과정을 쓸 때 좀 그 줄글로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줄글 형식으로 좀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 학습 방법이랑 교육 관계, 뭐 간호학에 대한 소견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막 나열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두 가지 정도 기억에 남는 거를 좀 믹스해서 적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되 포인트를 잡아서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학습 방법을 위주로 해서 포인트를 잡고 썼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했다던가 뭐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담 그런 튜터링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했다던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뭐 간호학에 대한 뭐 필요성이라든가 간호학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그림이 통일성 있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내려갈 수 있도록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에 대한 소견.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다른 친구들의 자소서와 제 지금 자소서를 비교해 본 결과 그냥 본인이 간호학과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은 간호학과에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간호학과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그냥 정리해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간단하다고 해서 여러분 한두 줄 적으시면 안 되고 좀 성의를 보여서 그냥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원 동기인데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제 교직 면접을 본 친구들은 모두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차별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뭔가 특별해야 된다, 특이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너무 진부하고 뭔가 다 똑같은 내용이면 아무래도 뭐 메리트가 없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진짜 왜 보건교사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왜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그냥 교직 이수에 흥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좀 적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원 동기는 나중에 면접에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꼭 갖추고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야간에 면접을 봤어요. 아무래도 보통 수업은 5시 50분에 끝나지만 기숙사 있는 학생들은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 좀 피해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 교수님이 2분 계셨고 학생들은 5명으로 해서 한 조로 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또 각 팀별로 한 10분 정도 많으면 한 뭐 20분까지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면접 질문은 무엇이 나올까요? 사실 제가 18학번인데 18때랑 19때를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몰래 이렇게 질문을 적어드렸는데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나왔던 기출 같은 개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 동기, 그리고 보건교사 임용고시에 어떤 과목을 치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교사를 바로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사실 앞선 질문과 비슷한데 간호학과 졸업 후에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뭐 간호사가 되던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던가 보건교사가 되던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정리해서 한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복장. 일단 복장은 저희가 CS 수업을 하게 되면 다 모두 정장 있잖아요. 근데 정장을 입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굳이 이제 뭐 정장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장이 좀 깔끔하고 단정하고 좀 뭔가 보기에 좀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기보다는 좀 머리를 좀 단정하게 묶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미소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거. 제가 사실 뭐 모르고 아는 그런 답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자신감 있게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면접 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평가는 교수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건 비밀인데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자면 사실 다른 조에서는 국영수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떨어졌느냐? 아니요, 붙었습니다. 지금 교직에서 잘 하고 있고 또 그 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다 붙은 조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면접을 보고 난 이후에 망했다, 잘 봤다 이런 거에 여부를 떠나서 그냥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본인이 방학 때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준비한 건데 일단 교육봉사는 무엇인가요? 교생 실습,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그런 교생 실습과는 다르고 또 패스올 페이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이 덜하고 영주에 있는 학교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이제 초중고 등학교에 출근을 해서 2주간 실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각 학교의 보건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발열 체크나 뭐 방역 이런 손 씻기 그리고 급식 뭐 마스크 착용 이런 관련된 지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봉사 나가실 때는 코로나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 학교는 비즈 공예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활동은 굉장히 다양하고 봉사라고 해서 그런 작은 개념에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고 또 크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생 실습. 이 교생 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루에 9시간 정도. 한 8시에서 9시에 출근하면 보통 4시에서 5시. 학교별로 조금 시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총 8시간을 4주 동안 실시하게 되는데 각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육안을 작성하고 직접 수업을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요. 뭐 흡연 예방 교육이라던가 CPR이라던가 디지털 성범죄 등을 저희 18학번은 했었는데 아마 각 학교에서 주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교수님이 아니고 이제 선생님께서 상의를 해서 같이 이제 주제를 정해 주실 거고 혹은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바를 학년에 맞춰서 이 학년 친구들에게는 이런 수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뭐 수업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모 고등학교, 모 중학교에서는 이제 부담임을 담당해서 뭐 종례나 조례 시간에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고 뭐 청소 여부를 확인한다던가 이런 진짜 교사로서 할 일을 또 같이 도맡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폭넓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보건교사의 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 이제 아이들이 간단한 처치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쳐서 오거나 뭐 까져서 오면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제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준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아파서 월경통 때문에 오면 뭐 따뜻한 물이나 뭐 핫팩 뭐 이런 약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던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뭐 신체 검사 하면서 이제 시력 검사나 뭐 키랑 몸무게를 측정해 주면서 이렇게 교생 실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안 작성이나 수업 시연을 할 때 그냥 짧은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학습지도 만들고 또 아이들과 소통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실습을 통해서 보건교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교직을 하면서 분명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좋은 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또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굳이 보건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그냥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으면 혹은 고민이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또 새로운 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잡아보시고 내려놓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교수님들 통해서 선배들 연결해서 이렇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필요한 자료나 책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